만약 제가 여러분께 단 한 가지 음식만으로도 수면제 없이 밤새 푹 잘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그런 게 정말 있을까? 라며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저 역시 의료진으로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수면 장애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평범한 음식들이 때로는 어떤 수면제보다도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 11시에 침대에 누웠는데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킬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새벽 4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알람이 울리는, 그래서 다음 날 하루 종일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지내시는 그런 악순환들 말이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절규하듯 말씀하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제 밤이 오는 게 무서워요. 침대에 누우면 또 못 잘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들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정말 잠이 안 와요.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제가 권해드린 단 하나의 음식을 드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병원에 오신 거예요. 표정부터가 환했고,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성인의 30% 이상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특히 50대 이후에는 그 비율이 더욱 치솟아 오르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잠들기 전에 무엇을 드시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우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숙면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면제에 의존하고 싶지 않은 분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깊은 잠을 자고 싶은 분들, 그리고 매일 밤 반복되는 불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실제 임상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권해드려서 놀라운 효과를 확인한 6가지 음식의 비밀을 공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음식들은 모두 여러분의 냉장고나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것도 비싼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어떤 수면제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몇 주 후에는 아, 정말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라며 감탄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숙면에 도움을 주는 첫 번째 음식은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따뜻한 우유입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자장가와 함께 마시던 그 따뜻한 우유 한 잔 말이에요. 저도 어린 시절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데워주신 우유를 마시며 잠자리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따뜻함과 포근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의학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과학적 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또한 우유에 포함된 칼슘은 이러한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72세 박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씨는 정년 퇴직 후 갑자기 시작된 불면증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지만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겨우 잠이 들어도 5시에는 어김없이 눈이 떠서 하루 종일 비몽사몽 상태로 지내셨다고 해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박 씨의 표정은 정말 지쳐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잠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낮에는 졸려서 일도 제대로 못하겠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게 사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거든요. 수면제를 처방받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먼저 자연스러운 방법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었어요. 박 씨는 처음엔 우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이랬습니다. 매일 밤 10시 30분경에 우유 한 컵을 체온 정도로 따뜻하게 데워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유를 마신 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오신 박 씨의 표정은 확연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우유를 마신 첫날에는 별 차이를 못 느꼈는데 사흘째부터는 확실히 잠드는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어제는 우유 마시고 30분도 안 되어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6시간을 쭉 잤습니다. 라고 기쁘게 말씀하셨어요. 한 달 후 재방문하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낮 시간의 집중력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향상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박 씨는 매일 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고 계시고 수면제 없이도 충분한 잠을 주무시고 있습니다. 우유를 마실 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온도입니다. 너무 뜨겁게 데우면 안 되고 체온 정도의 미지근함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타이밍입니다.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너무 늦게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거든요. 양은 한 컵, 대략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만약 우유만으로는 맛이 밋밋하다고 느끼신다면 꿀을 한 작은술 넣거나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일반 우유를 드시기 어려운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나 따뜻한 두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두유에도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과일인 바나나입니다. 보통 바나나 하면 운동 전후에 먹는 에너지 보충용 간식이나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숙면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천연 수면 보조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 경련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은데 바나나는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은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즉, 바나나 하나만으로도 수면,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분비를 도울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치료했던 58세 김 여사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 여사는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특히 밤만 되면 이유 없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몰려와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김 여사는 저에게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잠 잘 자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정말 당황스러워요. 밤에 누우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도저히 잠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음 날은 짜증이 나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남편한테 화를 내게 되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아서 그날 밤도 잠 못 자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김 여사의 경우에도 저는 먼저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시도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1시간 전에 바나나 하나를 천천히 드시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바나나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라며 의구심을 표하셨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며 실천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김 여사는 바나나를 먹기 시작한 후로는 밤에 느끼던 그 답답하고 불안한 기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새벽 2, 3시까지 뒤척였는데 이제는 12시 전에는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바나나 하나가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는 중간에 깨는 횟수도 확실히 줄어들었고 설령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무엇보다 밤에 느끼던 그 불안감이 거의 사라져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라고 기쁘게 보고해 주셨어요. 바나나를 숙면을 위해 드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타이밍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보다는 잠들기 1시간 전 정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덜 되어서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둘째, 양입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하나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다 섭취의 우려가 있고 너무 적으면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나나에는 자연 당분이 들어있어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바나나를 반 개 정도로 줄이거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의 칼륨 함량을 고려해서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바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연 수면 보조식품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워서 누구나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최근 숙면 효과로 주목받고 있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요. 해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과 지속 시간 모든 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과일 하나가 잠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실제 임상에서 환자분들이 경험한 변화를 보면서 그 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55살 이모 씨의 사례입니다. 이 씨는 회사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는 직장인이었는데 업무 스트레스와 함께 시작된 불면증이 점점 심해져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간절해요. 낮에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데 잠을 못 자니까 머리가 돌지 않아요. 회의 중에 졸음이 쏟아져서 창피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런데 정작 밤에 집에 가서 침대에 누우면 또 잠이 안 와요. 머릿속으로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잠 못 잘까봐 걱정하다 보면 정말 잠이 안 와버려요. 이 씨의 경우 수면제 복용을 원했지만 다음 날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졸림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먼저 시도해보자고 제안했고 그 중 하나가 매일 저녁 키위 2개를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2주째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키위를 먹기 시작한 지 열흘 정도 되었을 때부터 잠드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예전에는 1시간 넘게 뒤척였는데 이제는 30분 정도면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재방문하셨을 때 이 씨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키위 2개가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7시간을 쭉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낮에도 머리가 맑아져서 업무 효율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동료들도 제가 많이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키위가 숙면에 효과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키위에는 세로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 사이클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둘째, 키위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컨디션을 개선해 줍니다. 몸의 상태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숙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키위를 숙면을 위해 드실 때는 하루에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녁 식사 후 소화가 어느 정도 된 뒤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린 키위든 골드 키위든 숙면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키위는 산성이 강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속이 약한 분들이 공복에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공복 상태를 피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키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키위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과일 중 하나이므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속해서 4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타트체리입니다. 타트체리는 신맛이 강한 체리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달콤한 체리와는 다른 품종이에요. 이 타트체리에는 멜라토닌이 자연적으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숙면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으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잠이 오도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멜라토닌 분비가 불규칙해지거나 감소하게 되어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타트 체리는 이런 멜라토닌을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타트 체리 주스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수면 지속 시간이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치료했던 62살 박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약물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나이 때문인지 점점 잠을 못 자게 되셨다고 해요. 박 씨는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미 먹는 약도 많은데 수면제까지 추가로 먹으면 단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친구들 말로는 수면제 먹으면 다음 날 머리가 멍하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 일을 해야 해서 그런 부작용이 부담스러워요.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 씨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특히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많은 경우에는 수면제 추가 복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트 체리 주스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 박 씨는 체리 주스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라며 의아해 하셨지만 자연식품이니까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저는 시중에서 파는 무가당 타트 체리 원액을 구입해서 매일 저녁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한 잔씩 드시라고 조언했어요. 놀랍게도 2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박 씨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시기 시작한 지 열흘 정도 되었는데 예전에는 새벽 2, 3시까지 뒤척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1시 반쯤에는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기쁘게 말씀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타트 체리 주스를 꾸준히 마신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6시간 이상은 연속으로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약을 추가로 먹지 않고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다음 날 머리도 맑고 컨디션이 좋아져서 일하는데도 지장이 없어요. 타트 체리를 숙면을 위해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스 형태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타트 체리 주스를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무가당 100% 원액인지 확인하세요. 설탕이나 다른 감미료가 첨가된 제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려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한 잔, 약 200ml 정도입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고 너무 늦게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만약 타트 체리의 신맛이 부담스럽다면 물에 조금 희석해서 드시거나 다른 베리류, 주스와 섞어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철에는 생타트 체리를 한 줌 정도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흥미로운 점은 타트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통풍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숙면과 통풍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타트 체리에도 자연 당분이 들어있어서 과량 섭취하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섭취량을 줄이거나 혈당 측정을 더 자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5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이미 건강 간식으로 즐겨 드시는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호두입니다. 이 두 견과류는 단순히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숙면을 유도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먼저 아몬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또한 아몬드에는 소량이지만 멜라토닌도 함유되어 있어서 자연스러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도와줍니다. 아몬드의 또 다른 장점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이는 밤중에 배고파서 잠에서 깨는 일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호두의 경우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각종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경계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호두 역시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어서 자기 전에 소량을 섭취하면 수면의 질 개선에 효과적이에요. 제가 담당했던 69살 정모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은퇴 후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깨지면서 불면증이 시작되었어요. 특히 밤중에 자주 깨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정 씨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부터 아침형 인간이었거든요. 10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는 게 제 패턴이었는데 퇴직하고 나서부터는 밤에 잠들기도 어렵고 자다가도 새벽 2시, 3시에 깨서 다시 못 자겠어요. 그러다 보니 낮에는 피곤해서 소파에서 졸게 되고 그러면 또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정 씨의 경우 낮잠을 줄이는 것과 함께 자기 전 간식으로 견과류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9시경에 아몬드 10개와 호두 3쪽 정도를 천천히 씹어서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견과류가 잠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며 걱정하셨지만 일단 시도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주일 후 정 씨는 놀라운 변화를 보고해 주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견과류를 먹기 시작한 후로는 밤중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적어도 2~3번은 깼는데 이제는 1번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기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견과류 먹는 습관을 꾸준히 지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는 거의 옛날 패턴을 되찾았어요. 10시 반에 잠들어서 5시 반에 일어나는 리듬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간에 깨지 않고 쭉 잘 수 있게 되어서 낮 시간에도 활력이 넘쳐요. 견과류를 숙면을 위해 드실 때는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몬드는 10개, 호두는 3쪽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부담이 될 수 있고 소화에도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섭취 시간은 잠들기 1시간 전이 이상적이지만 소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후 간식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만약 치아가 약해서 견과류를 그대로 드시기 어렵다면 무가당 아몬드, 브리즈나 아몬드 가루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6번째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전통 식재료인 대추로 만든 대추차입니다. 대추는 예로부터 심신을 안정시키는 약재로 널리 사용되어 왔어요. 특히 갱년기 증상이나 만성적인 불안감으로 잠을 설치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대추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시면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하게 우린 대추차 한 잔은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안정제 역할을 해요. 제가 치료했던 53살 윤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여사는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심한 불안감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특히 밤만 되면 이유 없는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와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윤 여사는 저에게 이렇게 호소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답답해요. 낮에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밤에만 되면 온갖 걱정이 다 머리로 올라와요. 아이들 걱정, 남편 걱정, 집안일 걱정.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잠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음 날은 짜증이 나고 예민해져서 가족들한테 화를 내게 되고, 그러면 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날 밤도 잠 못 자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윤 여사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대추차를 끓여 마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추차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냥 민간요법 아닌가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기억도 있고 해서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하셨어요. 대추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윤 여사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대추차를 마시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이 시끄러웠는데 대추차를 마신 후에는 마음이 한결 평온해져서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대추차를 꾸준히 마신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는 밤에 느끼던 그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이 거의 사라졌어요. 물론 가끔은 걱정이 들지만 예전처럼 심하지 않고 대추차 한 잔이면 마음이 금세 진정돼요. 덕분에 잠도 잘 오고 가족들한테도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추차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린 대추 서너 개를 깨끗이 씻어서 물에 넣고 중불로 푹 끓이면 달콤한 향이 가득한 대추차가 완성돼요.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 대추의 씨를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끓이세요. 대추 씨에도 신경 안정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기호에 따라 말린 귤 껍질이나 생강 몇 조각을 함께 넣고 끓이면 향이 더 풍부해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대추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자연 치유제라고 할 수 있어요. 섭취량은 하루에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으니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아요. 다만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추에는 자연 당분이 풍부해서 너무 진하게 끓이거나 여러 잔을 마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연하게 끓인 차 한 잔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숙면에 도움되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들을 줄이고 수면을 돕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면 환경의 조성입니다. 빛이 많거나 소음이 있는 방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요. 조명이 너무 밝다면 간접 조명으로 바꾸고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최소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전자기기 사용 습관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로 잠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런 습관은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켜서 수면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제가 상담했던 48살 김모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 씨는 잠들기 전 유튜브 영상 보는 것이 유일한 취미라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나서 침대에 누워 영상을 보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수면 문제로 고생하고 계셔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영상은 끄시고 그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오디오북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그럼 뭘 하면서 잠들어야 해요? 라며 불편해하셨지만 일주일만 시도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놀랍게도 며칠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그냥 조용한 음악만 들으니까 눈이 훨씬 편해지고 잠도 빨리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영상 보다가 흥미진진한 내용이 나오면 오히려 잠이 깨기도 했거든요. 이처럼 어두운 환경, 조용한 분위기, 전자기기 최소화는 약보다 더 강력한 숙면 보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해드리는 것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입니다. 자기 전 10분 정도 목, 어깨, 다리를 가볍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면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또한 호흡을 깊고 천천히 하며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짧은 명상도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복잡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수면 사이클이 안정화됩니다. 결국 숙면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여러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물론입니다. 문제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과 꾸준히 실천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6가지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우유 한 잔만으로도 충분히 숙면을 취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키위나 바나나가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개인의 체질, 수면 패턴, 식습관에 따라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점입니다. 약을 먹기 전에 한 번쯤은 자연의 방식으로 몸의 리듬을 다시 조율해보려는 태도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소개된 음식 중에서 한번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다음날 아침의 기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음식들과 습관들은 단지 숙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내용은 결국 여러분의 삶 전체를 더 건강하게, 더 평화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작은 지혜들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피곤한 밤과 무기력한 아침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비싼 약도 복잡한 기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연이 주는 치유력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의 귀를 기울이는
자세였던 거죠.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큰 질병 없이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을 저 자신도 직접 실천하면서 조금씩 습관을 정돈해왔기 때문이에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우유를 데우고 대추차를 끓이고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결국 제 면역력을 지켜주고 정신적 평화를 주고 삶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 중에서 가장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본인 몸에 맞는다고 판단 후 한 가지를 선택하고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결국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나타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잠 못 자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에요. 충분한 숙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기본적인 삶의 권리이며 여러분 역시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밤을 더 따뜻하게, 더 조용하게, 그리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